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과 영리의 그대에게 이정열입니다. 자, 오늘 3월 29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4시 54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SK케미칼 브리핑을 드리도록 할 텐데,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고,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좀 볼 일이 있어가지고, 이 4월 4일에 브리핑 영상을 올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기간 동안은 제가 박람회, 이제 기업들 이제 인터뷰한 내용들 올려드릴 거거든요. 요즘 조금 뭐 하고 있는 일이 있어가지고 영상도 많이 올려드리지 못해서 일단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 와중에 휴방 공지까지 하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 거듭 당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당부가 아니라 사죄의 말씀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려야겠죠. 자, 그 와중에도 계속 이 뉴스를 계속 올려드리긴 할 거예요. 뭐 시황이라든가 좀 이제 정리를 한 내용들 그런 것들은 좀 올려드리기 좀 힘들겠지만 뉴스들은 꾸준하게 올려드리고 소통은 계속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구독하셔가지고 저 방에 오시면은 뉴스라든가 그런 정보들은 계속 접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SK케미칼 브리핑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주가가 좀 반등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SK케미칼이 주총이 28일에 진행이 됐어요. 28일에 진행이 되면서 SK바이오사이언스는 주가가 28일 전후로 조금씩 계속 조정을 받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약간 제가 SK바이오사이언스를 브리핑을 드렸는데 어제는 제가 SK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해 뭐 영상을 좀 올려드렸었어요. SK케미칼도 같이 뭐 종목 브리핑을 SK바이오사이언스를 말씀을 드릴 때 SK케미칼도 같이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은 오늘은 SK케미칼의 중점으로 SK바이오사이언스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좀 기분 나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SK바이오사이언스 주주분들께서도 참고를 하시면 좋은 내용들이니까 뭐 일단 둘 다 가지고 계시는 분 계시죠? 일단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제가 브리핑을 드렸을 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과가 하나 있는데 이거는 SK케미칼은 패키지예요. SK케미칼이고 SK바이오사이언스 얘는 알맹입니다. 알맹이. 그러니까 뭐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귤이 있어요. 귤이 있는데 귤을 쪼개고 나면은 안에 조각조각들이 있잖아요. 그 알맹이를 빼는 거는 SK 바이오사이언스예요. 귤 전체적으로 팔고 있는 건 SK 케미칼입니다. 근데 이게 더 싸요. 이거는 더 가공을 시켜서 인건비가 들어갔고 뭐 이것저것 했기 때문에 얘가 더 비싸요. 근데 주식수도 많이 없는 상태고 좀 귀하니까 알맹이가 원래 귀하잖아요. 엑기스가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SK 바이오사이언스는 더 비쌉니다. 1주당 가격은 비싸요. 똑같은 수를 쪼개 놓으면 모르는 거죠, 일단. 자, 거기서 SK 케미칼 같은 경우에서는 화학하고 케미칼 산업들, 화학이 케미칼인데 이 산업들이랑 뭐 백신, 신약 개발 이런 쪽으로도 있죠. 코폴리에스터, 케미칼 쪽은 코폴리에스터. 재활용 뭐 플라스틱 이런 쪽으로 사업들을 좀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지금 SK케미칼이 SK바이오사이언스의 지분을 68%로 들고 있습니다. 참고로 최대 주주 요건이 51%예요. 51%, 50%만 넘으면 50에서 51%만 넘으면은 최대 주주인 거예요. 제가 만약에 SK바이오사이언스를 50% 들고 있고 SK케미칼이 50% 들고 있다. 그럼 100%잖아요. 근데 51% 이렇게 1%를 더 가지고 있으면은 상대방이 49% 이거를 주주들이 나눠서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SK케미칼 최대 주주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SK바이오사이언스를 68%에서 51%만 들고 있어도 되는데 68%나 들고 있다 보니까 SK케미칼이 저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PER로 치면은 PER이 15배밖에 되지 않습니다. 15배. 근데 실적은 어떨까? 제가 이거를 SK 바이오사이언스를 계속 비교를 하면서 저평가. 근데 솔직히 주가는 지금 싼 편이긴 해요. 싸긴 해요, 싸긴 해. 근데 SK 바이오사이언스를 들고 있을 때는 상장을 시키고 난 다음에, 분할시켜서 상장시킨 난 다음에, 이럴 자금 자체가 SK 바이오사이언스로 유입이 좀 돼서, 약간 차별화가 좀 있었던, 같이 서로가 서로의 지금 발목을 잡고 있었던 그런 상황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주가가 지금 이제 서서히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내용들을 보면 자 주총을 했는데 역시나 순탄하진 않았다라고 해요. 원래 보통 주총을 빨리 하면 30분 40분 내로 끝내고
마무리가 되는데 한 2시간 좀 진행이 됐다라고 얘기가 좀 나오더라고요. 자, SK 바이오사이언스랑 겸직을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뭐 이해상충이 발생이 될 수 있어가지고 일부러 매각하기 좀 더 어려워질 거 아니냐. SK 바이오사이언스랑 비상무이사로 선임을 견임을 한다라고 하면 정경영 대표가 SK 바이오사하고 사장직을 겸직을 하고 있다 보면 SK 바이오사이언스를 매각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다. 그리고 SK 바이오사이언스 매각 가능성에 대해서는 없냐,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일단 안건이 아니기 때문에 얘기하기가 좀 조심스럽다라고 일단 넘긴 상태라고 하죠. 넘긴 상태에서 주총 직전에 이런 주주들의 뭐 민심이라 해야 될까요? 주심이라 해야 될까요? 그걸 조금 눈치를 채고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서 5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신탁 계약을 체결을 했다고 했죠. 근데 사실 500억 원 규모라고 하면 2조 2천짜리가 500억이라 하면 작은 수준은 아니지만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에요. 그냥 좀 생색내기 수준? 500억이라는 금액이 작은 금액은 아니다라고 했는데 솔직히 좀 비교해서 했을 때는 조금 시총 대비해서 좀 낮은 감이 뭐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드는데 이게 중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내용들. 매출을 4조 원을 목표로 만들겠다. 매출을 일단 회사가 돈을 잘 벌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사실 우리 투자라는 건 회사가 돈을 잘 벌라고 투자를 하고 그 주식에 대한 가치를 높이는 것을 중점으로 두고 우리는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2025년도까지 4조 원인데 여기 보면은 그린 소재에서 1조 8천, 제약 바이오에서 1조 원, 새 포트폴리오에서 1조 원을 거두겠다. 여기서 지금 그린 소재 바이오 이게 어떤 내용들인지 보면 바이오 플라스틱 사업과 바이오 의약품 사업을 확대를 한다. 이를 위해 2조 원 이상 투자를 단행을 하고 매출을 4조 원 이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사실 그래요. 이거를 키워서 어차피 또 물적 분할을 해버리면 말짱 꽝이긴 한데 이제는 물적 분할 자체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도 있잖아요. 정치적인 부분들도 있고 뭐 정부에서 얘기를 하는 것들도 있고 뭐 SK케미칼이 SK 바이오사이언스하고 뭐 SK 멀티 유틸리티도 물적 분할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 주주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 해결과 신기술을 통해 인류 건강 증지는 기업이 반드시 풀어야 하는 숙제이자 성장을 위한 뭐 등등등 뭐 이런 형식적인 얘기들을 했고요. 코폴리에스터 사업 리사이클 판매 비중 100%로 전환을 시킨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와줬는데 이게 우리는 앞으로 카페에 가가지고 커피 일회용 커피 컵 있잖아요. 플라스틱 컵. 그것도 이제 돈을 받고 이제 보증금을 받고 해외에서 수입을 하는 것도 플라스틱 수입을 제한을 시키고 막 그런 정책들이 앞으로 계속 나올 거라고 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코폴리에스터 기존에 있는 플라스틱 소재를 가지고 재활용해서 재가공을 해서 이 국내에 플라스틱을 다시 판매하는 자, 플라스틱이 원료가 돼서 페트, 플라스틱 폐기물, 순환 경제 생태계 구축을 해서 지자체와 지역 수거 업체들이 버려지는 페트병을 수거하면 이를 다시 재생 플라스틱으로 만들고 판매 네트워크를 통해서 완제품 형태로 다시 시장에 공급되는 형태다. 시장에서의 페트병의 페트의 20%가량을 자원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30년도까지 390조 원으로 성장이 예측되는 바이오 플라스틱 분야에서 입지를 다지고 굳혀나간다는 목표다. 근데 사실 이거는 국내 코폴리에스터에서 공장 가동률이 좀 높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공장 가동률이 지금 거의 뭐 100%에 달하는 수치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거는 뭐 그 전에서도 뭐 시장에서 얘기가 계속 나왔던 얘기들이었고 저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주기도 했었고 몇 차례 말씀을 드린 적도 있었던 그런 내용들이에요. 자, 이에 대해서 안다자산운용이 뭐 환영한다라는 입장을 발표를 했다, 얘기를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사실 코폴리에스터 사업을 해가지고 실적을 뭐 증가시키겠다라는 얘기들이 나온 지는 꽤 됐습니다. 꽤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환영한다는 얘기를 한 건 아니고 당근책 이거는 뭐 사업적인 부분들은 이전부터도 계속 진행을 되고 있었고 저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줄 정도로 시장에 노출되어 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특별할 거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안다자산운용이 계속 요구를 했던 지배 구조 개선, 배당액 증액 이 부분에서
배당액이 587억 원 배당액을 확정을 했고 500억 규모의 자사주 매입 그리고 소각 계획을 발표를 했던 것들에서 이 안타사산운용이 요구한 1200억 원 수준의 배당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볼 수가 있다라고 해석을 하면서 환영을 했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지배구조 개선은 앞으로의 과제다라고 하면서 SK 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지분은 일단은 좀 다음 차례로 좀 넘겨놓고 일단 살짝 묻은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완전히 해결을 했다라고 보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이 SK 바이오 사이언스하고 겸직 부분 이런 얘기에서 해소를 시키지는 못했기 때문에 크게 최대 주주가 SK 케미칼이고 68% SK 바이오 사이언스가 아니라 그 최대 주주가 SK 케미칼에서 안건으로 들고 나온 것들은 일단 그 전에 표를 보고 안건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안건들을 가지고 오는 거기 때문에 큰 이견이 없는 그런 걸로 좀 밀어붙였습니다. 그리고 500억 원과 배당 이런 것들은 이제 당근책으로 가져왔고 시장에서는 일단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안타자산운용이 주주들이 요구를 하는 부분들이 조금은 배당액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은 조금 수용이 됐었구나. 이제 지배구조 개선과 집중투표제 도입 이런 것들만 진행이 되면은 주가가 저평가가 해결될 가능성들이 있겠구나. 회사가 어느 정도 주주들의 요구를 좀 수용을 하는 것들로 좀 강경 입장에서 좀 바뀌었구나, 좀 유해졌구나. 약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24일 전후로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반등이 좀 나왔었던 상황들이고 외국인들 기관 금융투자에서 좀 적극적으로 다시 매수하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볼 수 있는 상황들인 것 같습니다. 매출 4조를 목표로 한다라고 하는데 참고로 지금 매출은 2조 가량 2조 가량이고 EPS가 12,000원대에서 8,500원으로 지금 8,521원을 반영을 해가지고 PER이 15배 수준인 겁니다. 이전에 8배 그 정도 수준이었었거든요. 근데 주식수에 대한 부분들이 그렇게 많이 늘어난 건 아니지만은 여기 무상증자도 진행을 좀 했었기 때문에 1주당 순이익은 피치 못하게 살짝 조정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15배 수준. 여기에서 배당을 계속하고 배당에 대한 배당액 수라든가 자사주를 좀 매입을 해가지고 주식에 대한 가치 제고 이런 것들도 좀 진행을 하면 중장기적으로 주가의 가치가 조금 저평가가 좀 해소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시각이다라는 거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SK케미칼 여기까지 브리핑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고 여기서 저는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